로스앤젤레스 FC의 중심 공격 자원인 썬형민이 무려 150일 동안 침묵을 이어간 배경은 단순한 경기력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던 팀 내부에서 전술적 고립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15번째 경기까지 손흥민은 단 한 차례의 슈팅조차 남기지 못했고 기록된 것은 9개의 어시스트뿐이었습니다. 리그 선두를 지키던 팀 순위 또한 어느새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역습 찬스가 완벽하게 열렸던 순간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해하기 힘든 패스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수비 뒷공간 침투를 끝낸 상태였지만 공은 전달되지 않았고 결정적 기회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직후 그는 골망을 거칠게 움켜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미 축구계는 이 장면을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구단 내부 전술 운영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터튼햄 헛스퍼에서 화려한 시절을 뒤로 한 채 미국 무대를 선택했던 손흥민은 이제 팀 전술 속에서 철저히 희생양 역할에 묶여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강조했던 전 선수 득점 참여라는 철학 역시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 리그 탈락 뒤 휴스턴전에서 4골을 허용하며 붕괴된 LAFC의 경기력은 특정 선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는 형태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도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교체로 들어온 베네수엘라 출신 마르티네스는 팀의 모든 지원을 받으며 손쉽게 득점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경기 종료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산토스 감독은 가장 먼저 마르티네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마르티네스는 오늘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선발 출전은 위험 부담이 있었다 라고 설명하며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들보다 특정 자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감독이 직접 컨디션과 리스크를 언급하는 사이 손흥민을 향해야 했던 패스 루트는 경기 내내 봉쇄됐습니다. 계산된 전술 운영 속에서 그의 골 결정력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실상 봉인된 셈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가 추구하는 상업 구조 역시 이런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구단들은 남미 출신 유망주를 비교적 낮은 이적료로 영입한 뒤 경기 안에서 의도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집중시켜 선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후 유럽이나 다른 대륙 클럽에 높은 금액으로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이미 정착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D에는 메이저리그 사커 구단들이 젊은 유망주의 트랜스퍼 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팀 전술 균형까지 흔들며 스탯 몰아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AFC에서 벌어지는 상황 역시 그 거대한 자본 논리 한가운데 놓여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업 중심 운영 속에서 승점과 팀 승리는 더 이상 구단 수뇌부가 가장 우선으로 두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며 데려온 월드 클래스 선수조차 결국 구단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FC 내부 선수 등급 체계 역시 왜곡된 전술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선수 협회가 공개한 연봉 규정 자료에 따르면 썬형민과 부안가는 팀 최고 단계인 프랜차이즈 지정 선수 신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샐러리 캡 제한을 받지 않는 핵심 자원이었지만 구단은 높은 인지도와 스타성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적극 활용했습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 출신 공격수 마르티네스는 일반 유망주 계약 상태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해외 리그 이적 과정에서 구단에 막대한 추가 수익을 안겨주는 핵심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계약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남아있는 마르티네스의 시장 가치를 폭등시키기 위해 이미 실력을 증명한 최고 연봉자 손흥민이 희생양 역할을 떠안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선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구단은 전술적 밸런스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손흥민의 활동 범위를 미드필더 지역까지 후퇴시켰고 그 결과 득점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규정 빈틈을 이용한 자산관리 시스템 속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신분은 오히려 전술적 착취의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벌어진 이상한 경기 흐름 역시 라커룸 내부 조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FC는 부앙가와 손흥민, 보이드, 초니에르, 티마난, 델도여를 공격과 미드필더 라인에 동시에 배치하며 매우 공격적인 선발 구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장 안에서 나타난 것은 유기적 연계가 아닌 노골적인 패스 단절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팀만은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허물고 침투하던 결정적 순간마다 패스 속도를 늦추거나 전달 자체를 끊었고 결국 공은 상대 골키퍼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장면과 관련해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NFC 토크쇼 패널들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선수 쇼케이스와 이적 가치 상승만을 목표로 설계된 인위적 전술은 결국 라커룸 내부 파벌 갈등과 조직력 붕괴를 직접적으로 불러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패스를 외면하고 감독까지 이를 사실상 방관하는 상황 속에서 팀 전술은 더 이상 승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선수 기록을 만들기 위한 강제 노동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FC 수뇌부가 밀어붙인 무리한 스탯 조작 프로젝트는 결국 상업적 파멸이라는 거대한 역풍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 글로벌 대기업 스폰서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의도적인 홀대와 불공정 전술 운영이 반복되자 천문학적 규모 후원 계약 철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계속된 논란 속에 현지 핵심 서포터들의 인내도 결국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지역 팬 커뮤니티 디펜드 LA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팬들은 산토스 감독의 불투명한 선수 로테이션 운영과 월드클래스 공격수 선흥민을 사실상 미드필더 역할로 끌어내린 결정을 두고 팬과 선수 모두를 기만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코칭 스태프 총사퇴를 요구하는 조직적 집단 행동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막대한 마케팅 수익만 챙긴 채 선수 경쟁력은 사적으로 소비하려 했던 구단 운영 방식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의 거센 분노, 여기에 글로벌 자본 이탈 조짐까지 겹치며 LAFC는 거대한 역풍 한가운데 몰려들고 있습니다. 숫자는 더욱 냉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공격수 마르티네스는 지난 시즌 무려 42경기에서 단 6골에 머물렀던 평범한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미끼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미드필더진의 집중 지원까지 이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현재 마르티네스의 득점 기록은 9골까지 치솟았습니다. 축구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가 공개한 가치 변동 자료에 따르면 인위적 득점 생산과 스탯 집중 전략이 이어진 결과 마르티네스의 시장 가치는 지난 시즌 종료 직후와 비교해 약 150만 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리그 무득점이라는 충격적 침묵은 단순한 기량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마르티네스 몸값을 폭등시키기 위해 설계된 구단 자산 운영 시나리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FC가 준비했던 스탯 부풀리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결국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을 철저히 패스 연결 역할과 희생용 미끼로 활용하며 가치를 끌어올렸던 마르티네스의 여름 이적이 공식 확정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1티어 언론인 페르난도 페트로첼리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마르티네스는 이번 월요일 열리는 시애틀 사운더스전 이후 작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종 이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세부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결국 솔린턴 단장과 산토스 감독은 상업적 차익 실현을 위해 팀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손흥민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팀 순위는 리그 8 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행복한 축구를 꿈꾸며 미국 무대에 도전했던 손흥민은 냉혹한 비즈니스 계산 속에서 끝내 이용만 당한 채 씁쓸한 결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LAFC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손흥민의 침묵은 단순한 부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구단이 설계한 상업적 전략의 희생이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